긴급 재난지원금 갈수록 뭔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처음부터 그럼 크게 가든가, 처음부터 정했으면 끝까지 가든가, 이거 왜 중간에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건가?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50%, 70%, 100%. 산으로 가는 재난지원금. 그렇죠? 50%는 정부의 생각, 70%는 정부와 여당이 만나서 합의해서 발표한 것, 100%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여당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뭐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커지는 이유, 왜 산으로 가는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상 선별이 어렵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총대를 메고 전 국민에게 지급,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당대표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주자는 야당의 말에 탈락자 고민하던 여당, 이때다 하고 올라탔다. 어제 상황을 묘사한 거네요. 다주자는 야당, 누구일까요? 황교안 대표 이야기 같습니다. 갑자기 1인당 50만 원을 얘기했죠. 그러자 여당이 그동안 상위 30%는 안 주게 돼 있었잖아요. 이걸 고민했어요. 선거 앞두고 뭐 여론 나빠지는 거 아닌가,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고민하던 차에 옳거니 하고 올라탔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은요. 내용 보겠습니다. 여당 지급 기준 걱정했는데 야당이 다 주자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다. 뭐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은 뒷전으로 갔다. 재정 건전성 악화 얘기도 사라졌다. 이거 다 돈 문제인데 재정 얘기는 누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로나 핑계로 돈 선거 아니냐, 이렇게 또 작은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날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그 재난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긴급 재난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재난 대책에서는 기업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만과 곤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서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게 하라. 자, 관련 만평이 좀 있네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분 누군지 아시죠? 여기 뭐 민주당, 여기 통합당 이렇게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다주자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기는 왠지 청와대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대통령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치워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두 인물이 와서 여기다 숟가락을 확 꽂은 겁니다. 그 제목이 저래요. 일단 찔러놓고입니다. 일단 찔러놓고. 위에 보면 이런 제목이 달려있죠. 화면에는 좀 하얘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만평의 제목이 일단 찔러놓고라고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해찬 13조, 황교안은 26조, 재원 조달 고민은 뒷전. 그렇습니다. 정부가 원래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요. 예산이 9조 조금 넘습니다. 다 쓰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전 국민 다 주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4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3조가 되고요. 황교안 대표는 1인당 50만 원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26조가 필요한 겁니다. 훌쩍 늘어납니다. 예산이요. 그런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사는 묻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일단 정부는 좀 당혹스럽죠. 정부는 이걸 짜내서 겨우겨우 얘기한 건데 갑자기 확 늘어나자고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 국민에게 다 주면은 넉넉하신 분들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준 뒤 환수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기재부, 정부죠. 지금까지 이렇게 환수한 사례가 없다. 일단 나간 돈을 무슨 수로 그렇게 쉽게 환수하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 네 분께 미리 질문 좀 드렸습니다. 좀 써달라고요. 최경선 의원과 먼저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먼저 보겠습니다. 윤시찬 변호사는 좀 이따 올려주세요. 네. 두 분께 집중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이해찬 대표는 왜 이런 주장을 내놨을까? 집권 여당 대표로서. 왜 내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분석해달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자, 먼저 최경선 의원께서는 이해찬 대표의 저 주장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원래 그 여당의 안이 다주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라든지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재난 기본소득을 꺼냈을 때도 예. 선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은 처음부터 지급을 하려면 그냥 한꺼번에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을 걸은 거죠. 그래서 예. 기획재정부에서 원래 50%만 주자는 것을 그나마 70%로 끌어올린 게 여당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처음부터는 다주자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선에서 줘야 될 건가를 가지고 오랫동안 실랑이를 하다 예. 보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이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예. 소상공인 대출 문제도 대출은 한다고 그러는데 창구에 가보면 제대로 지급이 안 돼가지고 예. 밤새 줄을 섰다든지 해가지고 예. 아니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한다는데 와보니까 줄만 서라고 그러고 밤새 줄 서다가 쓰러지겠다. 이런 얕은 희망 고문의 문제 때문에 예. 비난이 많이 쏟아지니까 예. 마침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다주자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불감청 고소원이 있겠습니까? 저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뜻밖의 반가운 소리였던 예, 거예요. 반가운 그러면?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한 걸로 아까 기사들하고 일맥상통하다고. 그러니까 원래 바라던 거 그냥 옳거니 하고 받은 거다. 그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양지열 변호사는 이해찬 대표의 생각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해찬 대표 말씀하신 먼저 것처럼 답부터 좀 확인할게요. 뭐라고 쓰신 거예요? 죽 써서 야당 줄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이니까 예. 이게 어떤 안에서 확정이 되든지 간에 그걸 시행하라고 예. 이게 국민들에게 정말 그 어떤 그 일을 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을 감수해야 예. 되는 것도 여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70%의 지급이 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일은 일대로 하고 비난은 비난대로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예. 거죠. 이게 총선 전이기 때문에 선거에도 예. 결코 좋을 리가 없고 이해찬 대표가 이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예. 그때 당시에 좀 건강 문제로 당적주회에 참석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굉장히 비상 상황이죠. 예. 일반적인 어떤 재정 운영 상황을 따질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예.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크게 좀 목소리를 내줬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예. 항상 재정은 정상적인 상태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게 또 정부의 보수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운데를 뚫지를 못했던 거죠. 그게 아마 타협점을 찾은 게 70%에서 타협점을 찾았는데 예. 이게 국민들로부터 이거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또 선거까지 겹쳐 있는 여당 대표 입장으로서는 이게 왜 이런 일을 초래했느냐. 이거 결국 고생은 고생도라고 좋은 일은 여기 비난을 이 여당이 먹게 되면 예. 야당이 오히려 이득이 되니까 또 선거위원장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지금 상황이 묘한 건데 양지열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누가 생색이 나는 겁니까? 이해찬 대표입니까? 황교안 대표입니까? 지금 상황은요. 예. 사실은 그냥 어느 쪽에 있는지 잘해야 본전 상황이라고 봅니다. 잘해야 본전이다. 이걸 가지고 줬다고 뭐 국민들이 이걸 반색을 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요. 그만큼 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만약에 정치권에서 앞으로 더 싸운다면 예. 싸우는 쪽이 마이너스가 갈지언정 했다고 더
점수를 더 받을 상황은 오히려 아니다. 이게 최소한 기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 안 난다. 국민들이 누구 생색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네요, 지금. 다음 기사가 있는데 이해찬 대표의 생각을 설명한 기사입니다. 분석을 한 거죠. 보시죠. 돈 퍼붓고 총선에서 죽술라 버럭했다는 거예요. 버럭. 이해찬 대표의 별명이 버럭 이해찬 뭐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죠. 이해찬 선별지급 불만 여론 커지자 전 국민 보호하자 이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급히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을 수 있다. 빨리 바꿔야 된다. 마침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기사 분석 내용은요. 자, 그럼 윤기찬 변호사와 오창석 평론가는요. 황교안 대표가 전날 한 사람당 50만 원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을 좀 해달라고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럼 먼저 윤기찬 변호사, 어떤 이유입니까? 여당이 편가르기를 했다 이렇게 아마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편가르기. 네, 그러니까 솔직히 줄 세워놓고 70%를 주고 30%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30%와 70%를 갈라놨다. 네. 그리고 묘하게 또 그 기준이 예. 각 당의 지지층하고도 또 약간 겹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해 보니까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네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실제 피해 지원금인데 예. 피해 지원금이면 피해 본 대상들을 선정을 잘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 실제 지원되는 분들 보면 피해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무원분들도 있고 대기업 종사자 그리고 뭐 중견기업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심적 피해를 떠나서 월급이 깎이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최소한 상대적으로 그렇죠. 피해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피해 보는 분들은 이제 매출이 주는 자영업자나 그다음에 아예 일자리 잃는 이런 그 아주 그 소기업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를 이 선정 기준이 문제가 있는데 콕 집어서 핀셋으로 또 지원하기에는 행정상 어렵다. 그럴 바에는 다 주자 이렇게 박형준 그 선대위원장이 차라리 다 주자 했던 차라리의 방점이 찍힌 조치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선거 쟁점화되는 것을 좀 걱정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이와 관련된 서로 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으면 선거가 코앞인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표심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좀 바둑을 보면 멀리 한 수 둔다는 생각을 둔다면 이게 이제 가구당에서 1인당으로 바뀌었고 정기지급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기본소득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게 아닌가. 이건 그 황교안 후보의 통합당 차원에서 당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황교안 대표 개인적인 정치적 행로와 관련해서 기본소득에 화두를 던진 게 아닌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사실 황교안 대표가 주장한 1인당 50만 원은요.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런 지적 받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그 액수는 차치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형준 선거대책위원장께서 차라리 다 주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부 말대로 이것을 나누어서 핀셋식으로 주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차라리 다 주고 나중에 환수하든지 그거는 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해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거를 미뤄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마 당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한 재원 조달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정부의 512조 예산 중에서 재량 예산이 한 60조 되니까 그걸 줄여서 만들자 이런 게 아마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란 쪽에 좀 방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오창석 평론가는 황교안 대표의 생각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재난긴급지원금이 상수다. 선거의 상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제가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 잠깐 이어가고 싶은 게 있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정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행보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리 본 거다. 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기계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노동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보통 보수 측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노동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보는 오히려 기계를 파괴하자고 하면서 노동의 순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반대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공짜로 돈 푼다. 이렇게 반대하면서 보수에서 반대하고 진보에서는 주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던진 거라면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수라고 저는 표현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국민들이 이 재난긴급지원금에 대해서 인식은 좋습니다. 얼마나 주느냐
누구까지 주느냐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받겠다는 인식은 좋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먼저 주겠다라고 선택한 경우 후에 31개 시군구에서 경쟁적으로 해요. 7개 정도 빼곤 다 하거든요. 포천 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 원까지 줍니다. 광명시는 5만 원이니까 군별로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일단은 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반발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주는 게 당연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수렴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고 누구나 공평하게 줄 수 있는 경우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 주면은 욕먹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선거를 좀 생각했다고도 할 수 있네요. 저는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상수다 지금이. 네, 상수다. 그래서 안 주면 욕먹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주되 정부보다 조금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반대를 할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어차피 차라리 다 주자 이게 낫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뭔가 오늘 정부가 답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주장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정치권 소식인데요.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굳이 보겠습니다. 3040, 그러니까 30대, 40대, 뭐 정확하게 말하는 30대 중반, 뭐 40대는 무논리다. 논리가 없다고 했어요. 논리가 없다. 그리고 뭐 무지와 착각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통합당 또 막말 리스크다. 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죠. 관악갑에 출마한 김대호 후보. 어제 당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다른 참석자들이 약간 깜짝 놀랐다. 뭐 현장 취재 기자들이 그렇게 좀 설명을 또 하더군요. 표심 이탈 우려에 즉각 엄중 경고.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통합당도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0대, 70대들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저 얘기가 나서 논란이 됐죠. 그리고 당에서도 그냥 발칵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 보시죠. 뭐 이제 설명이 좀 나옵니다. 김대호 후보는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했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김대호 후보 자체도 입장문을 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른 통합당 후보께 죄송합니다. 제가 누를 끼쳤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총선 때면은 관심을 끄는 발언을 해야죠. 아무래도 관심을 끌어야 표를 얻는 거니까. 근데 관심을 끈 겁니까? 아니면 논란을 일으킨 겁니까? 이거는? 이건 잘못된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끄는 발언을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오버해서 잘못된 발언이 나가게 되는데 과거에 그 17대 총선 때 정동영 의원이 그 노인 폄훼 발언 이 그런 사례에 들어가는데 여하튼 뭐 관심을 끄는 건 좋지만 어떤 뭐 비유법을 좀 잘못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3040 세대, 젊은 세대잖아요. 뭐 생각이 굉장히 자유롭고 세상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좋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논리가 없다라든가 뭐 무지와 착각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듣는 3040 세대가 좋겠습니까? 오창도 평론가, 가만히 들어보면 뭐 50대 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3040을 좀 비판을 한 말이에요, 이게. 네. 제가 딱 3040이죠. 해당되시네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지금부터 무논리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 이제 저는 이 정치적 전향자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분 어째서입니까? 2012년 민주통합당 똑같은 해당 지역구입니다. 관악갑의 유기용 후보와 예비 경선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비 경선 탈락했습니다. 쭉 민주당 계열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제 대표 경력도 나오는데 제가 거기 가서 강연도 들었어요. 청년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청년이 미래다. 네. 그런 강연도 듣고 이제 청년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되고 과거 운동권 세력을 비판하면서 자리 안 비켜준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 기록이 제가 영상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정당을 옮겼잖아요. 정당을 옮기면 유세하다 보면은 3040 세대는
특히나 저 관악 지역에서 예. 미래통합당에서 표심 잘 주지 않아요. 연설할 때 환호도 보내지 않고. 근데 돌아다니면 60대, 70대 환호하고 좋아하니까 이거 뭐 약간 헷갈린 거예요. 60대, 3040 세대 네. 반응이 좀 싸늘했나 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60대, 70대는 내 말 잘 듣고 잘 들어주고 논리가 통하는 것 같은데 3040 지나가면 욕하고 명함 잘 안 받아주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정치적 성향을 바꿨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어떤 정책을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예. 논리적인 전개라고 봐야 되는데 예. 단순히 연령으로 구분해버리면요. 3040에서도 보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3040에서도 진보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히 환호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도취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과를 했죠. 예. 근데 그 전에 예. 삭제된 글이 지금 박제된 게 있어요. 내가 녹취록도 풀어보고 내가 얘기한 거 영상을 다시 봤는데 예. 뭔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다. 유감이다. 그러나 좀 불편했다면 사과드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지금 삭제된 상태인데 예.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다 캡처해놨어요. 그거 후에 이진복 총괄선대위원장이 와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엄중 경고 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말했을 때도 제 무슨 잘못한지도 모르고 예. 두 번째 글 때도 잘 모르고 모든 지도 보고 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사과한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윤찬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통합당에 계시니까. 저는 이분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봐요. 강하게 얘기하시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 그러니까 무논리라는 논리를 대고 있는데 예. 실제는 본인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싫다, 감정적 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무논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본인이 못 보는 거예요. 아. 그런 분이 어떻게 선출직의 후보자로 나오겠어요? 사실 30대 중반 40대 세대는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 시절에 외환위기를 겪고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 겪으신 분 많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본인이 또 50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30, 40대면은 본인의 세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예. 50대로서 30, 40대의 그러한 정서나 논리를 이해 못하면서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선출직에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과 과정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깊이 몇 번 더 사과를 하시든가 예. 아니면 후보자를 사퇴하시든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뭐 이 정도 사갖고는 안 될 것 같다. 아무튼 통합당 내에서 이 입단속 얼마 전에 막 이런 기사도 소개가 되고 입단속하고 있다는 나왔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논란이 일으켰습니다.